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질책과 성원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유명하신 이재영 박사께서 오늘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마이크 끄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싸우는 두 사람 보이십니까? 그죠?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연애기간이든 결혼기간이든 조금만 지나면 전부 이렇게 어르렁거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현자와 우자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제가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촛불입니다. 촛불인데 촛불은 뜨겁죠? 뜨거운데 손을 촛불에 탁 대면 뜨거워가 알쩌덕하니 손을 뗍니다. 남이 촛불에 손을 대이면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우자지만은 남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사람은 현자입니다. 남의 경험은 무엇인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 과연 어떤 기술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자랑부터 일단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채널 A의 패노라마에서 이 박선영 의원과 토론하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토론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심야 토론에서 토론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윤상현 의원 옷에 참 많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진창수 박사이고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창현 의원, 정재승 동부화재단 이사장, 오사카 이우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바로 심야 토론에서 제가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YTN 뉴스에서 전화로 대담하는 장면이고, 이것이 YTN 뉴스 스튜디오에 가서 제가 직접 출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송 출연하면은 참 돈을 많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돈 억시 안 줍니다. 채널 A 패노라마 출연하면은 얼마 주는 거 하면 10만원 줍니다. 10만원. 여기서 KTX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 차비도 안 됩니다. YTN 스튜디오에 출연하면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0만원 줍니다. 차비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돈 많이 주는 거는요, 심야 토론입니다. 이건 아주 짭짤합니다. 짭짤한데 거기다가 KTX 차표하고 숙박비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만한데 나머지는 진짜 갈 맛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현대적 관점에서 사랑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fall in love가 사랑이다. fall in love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빠지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으로 한 방에 뿅 가는 게 fall in love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일시적, 극적, 폭발적, 환상적 사랑이 사랑이다. 길거리에서 선거 자리에서 소개팅에서 문에 딱 뿅 갔을 때 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fall in love, 뿅 갔다. 뭘 보고 갑니까? 그 사람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단지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뿅 갔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똥개 봤습니까? 똥개 암캐가 막 끌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숫개가 뒤에 질질질질 따라다닙니다. 이게 폴인 러브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숙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술을 의과대학 나와야죠.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숙련을 합니다. 평생 동안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서 사람을 고칩니다. 장롱을 만드는 사람도 평생 기능을 익혀서 장롱을 만듭니다. 하물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뭐라 하는 거 하면 아트를 합니다. 아트 아시죠? 아트는 기술입니다. 기술인데요, 아주 환상적인 기술을 아트라 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딸 때 참 아름다웠죠. 금메달 딸 때, 그죠?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김연아 선수의 기술은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테크닉입니까? 아닙니다. 아트입니다. 아트.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용기와 희망을 어떻게 주느냐? 아닙니다. 용기와 희망을 계속 주는 겁니다. 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지속적으로 주고서 자기가 몸에 배어서 계속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 fall in love다. 아닙니다. fall in love는 동물적 감각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내 몸에 비어서 하나의 기술로 성화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트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giving oneself. 자, 의미가 깊습니다. giving, 주는 것. oneself는 무엇입니까? oneself, 스스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게 내 스스로 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달라 할 때 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잠깐만 손 좀 맞아보세요. 제 오른쪽 좀. 예, 됐습니다. 예. 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겠습니다. giving oneself. 상대가 원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상대가 주세요라고 할 때 주면은 하기 빼기 제로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준 것을 기억하면 싸움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남편이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아내 생일부터 합시다.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을 탁 해가지고, 자, 20만원짜리 옷을 한 벌 탁 사줬다. 알겠습니까? 줬을 때 그것을 기억하면 안 돼요.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20만원짜리 옷을 사줬어요. 사줬으면 사랑은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주는 즉시 잊어버려야 해요. 기억하고 있으면 싸움이 납니다. 왜? 남편이, 내 마누라 생일 때 20만원짜리 선물을 해줬으니까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내 생일을 딱 됩니다. 딱 되면 얼마짜리 해줄까? 얼마짜리 해줄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살림으로 살고 가족으로 써야 되는데 남편처럼 20만원짜리 사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5만원짜리 하나 딱 사주면은 바로 뭡니까? 나는 20만원짜리 사준데 너는 겨우 5만원짜리야. 그래서부터 이제 막 인사를 하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주는 것인데, 원하는 것을 원하기 전에 주라. 주면은 잊어버려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인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 때도 그렇죠. 자, 여성, 남성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 그렇죠? 밖에 나가 일하고 옵니다. 일하고 오는데 오늘 내가 시간 빠지기 일했는데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겠지. 집에 가면 아내가 나의 옷을 받아 끌어주겠지. 집에 가면 아내가 나의 어깨를 주물러주겠지.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편 퇴근하면은 나한테 고생했다고 어깨를 가도 끌어주겠지. 그럼 내가 앉아있으면 집안 살림 일했다고 어깨 주물러주겠지. 다리 주물러주겠지. 서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내가 집안일을 한다고 아이 본다고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내놓는다. 들어오면 저녁을 따뜻하게 차려주고 발도 한번 씻겨주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줘야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부부들이 보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것인데 항상 뭡니까?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싸움이 생깁니다. 남편이 퇴근해가 떡 들어갔어요. 떡 들어갔는데 말이야. 아내가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어깨 좀 주물러줘봐. 그래서 팍 하는데 네번 입에서 탁 튀어나오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는데 여자가 집에서 탱탱탱 몰고 입고 갑니다. 그죠? 욕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도 딱 받았는데 예? 남편이 아내 뭐 어깨 안 두드려주고 너 집에서 뭐 하노? 아주 놀고 말이야. 응? 밖에서 시간 빠지기 일하고 와서 어깨를 주물러봐. 하면 남편이 가죠. 니만 이랬나 나만 이랬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상의 문제를 겁니다. 뭐냐면 사랑은 연애할 때는 남자가 받고 남자가 주고 결혼하면 남자가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여자는 노상 받아.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어떤 소리 합니까? 애기면서 낚인 고기한테 믿기 주는 거 빡나 하면 막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대상의 문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인데 여자는 연애할 때 받아야 된다. 남자는 결혼하면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구매력에 기초한 사람. 이게 요새 문제예요. 자,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네 오늘 집에서 수고했어. 말 한마디 딱 해주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물러줄게. 주물러주면 여보 하면 잠깐 구매력입니다. 뭐냐면은 물질과 정신을 사랑과 매매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적 교환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만날 때 항상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구매욕에 기초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주고 여자에게 남자가 주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왕따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결국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자, 어린아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지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지요. 그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이성교제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이기적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기적으로 하면 누가 놀아줍니까? 안 놀아줍니까? 아무도 안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면서 뭘 배웁니까? 바로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만약에 왕따 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제 전부 다 한 가정에 자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명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오만 사랑을 다 받고 자랍니다. 그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집에서 하던 행동을 친구들 사이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따당합니다.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적응 왕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끝까지 부모의 사랑만 받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그걸 극복하고 줄 아는 사랑을 배울 때 왕따가 없어집니다. 결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됩니다. 계속.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 어떻습니까?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인이 되어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사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요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돌봄입니다. 돌봄. 사랑은. 자, 돌봄은 무엇인가? 관심과 배려와 수고입니다.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관심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수고는 서로에게 정신적, 물질적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를 배려하고 끊임없이 상대를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학습하고 노력해서 내 몸에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뭡니까? 관심과 배려와 수고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는 여자는 전부 다 뭡니까? 서로가 돌보아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뭡니까? 내가 아내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은 여보 어디 아프나? 어디 힘드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힘내. 이렇게 먼저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남편은 아내한테 위로받기를 원해요. 오늘 회사에서 참 상사한테 지켰는데 집에 가면 이야기하는 아내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가가지고 말이야 그 상인하고 싸웠는데 기분 더러운데 말이야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내 편 들어주겠지. 항상 받으려고만 합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잠깐만.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수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대에게 정신과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책임은 무엇인가? 상대가 위로를 원하면 위로를 주고 물질을 원하면 물질을 주고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책임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가 달라 하기 전에 줘야 됩니다. 상대가 달라 하기 전에. 상대가 여보 나 오늘 피곤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해준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항상 집중을 해서 배우자를 보는 겁니다. 보고 나의 배우자가 위로를 원하는구나. 위로해줘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가 생일 선물을 원하는구나.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는 즉시 뭡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그죠? 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싸움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지만은 준 것은 끝까지 잊어버려라.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존경입니다. 여러분, 존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경. 존경. 보통 보면 떠받드는 걸 존경이라 그러죠. 그 떠받드는 거 아닙니다. 존경은요, 존경은 look at, 그러니까 보는 것인데 as it is,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떠받드는 게 존경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존경은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맞습니까? 예. 아내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굽니까? 아내 자신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굽니까? 남편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남은 가장 천하게 간주하는 게 셋입니다. 나에게 내가 가장 귀한 존재듯이 나의 아내에게도 자기 자신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잖아, 그죠? 나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하잖아,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나만 소중하고 배우자는 아껴보죠. 그래서 존경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다. 내가 가장 귀하듯이 나의 배우자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 내를 대하듯이 나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첫 번째 존경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뭡니까? 개성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개성을 인정해주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내지 해머, 통제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기념일이다. 결혼기념일이다. 아내가 여보 결혼기념일인데 오늘 모처럼 저 우리 임대 가서 저녁에 넣어가고 남편이 탁 지나오니 뭡니까? 실병 소리가 왔는데 그거 가지고 아마 삼겹살 닭국으로 가자. 이게 뭡니까? 개성의 발산입니다. 자, 남편이 등산을 좋아합니다. 일요일날 탁 돼가지고 등산 가려고 툭 챙기면은 여보 당신 어디 가요? 등산 가려고 하면 등산 갈 시간에 집안 청소하고 알아 좀 달려와야 한다. 아내가 수영을 좋아해. 근데 매일 저녁마다 수영하러 가면 남편이 하루 이틀 내도다 딱 하죠. 당신 뭐한 거야? 수영하러 가는데요. 쉴데 없이 맨날 수영해야 되기사고 말이야. 그 시간에 반이나 청소하고 말이야. 알레나 해! 한다고. 이게 뭡니까? 개성의 말살입니다. 개성의 말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존경입니다. 남편이 등산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줌으로써 내가 쓸쓸하고 외로우면 같이 가면 됩니다. 아내가 수영장에 간다. 그러면은 뭡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개성입니다. 아내 수영장 갈 때 내가 혹시 심심하다. 같이 가십시오. 이게 바로 뭡니까? 존경입니다. 존경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존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사람의 지식입니다. 지식은 무엇인가? 상대에 대한 지식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수고가 불가능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뭡니까? 존경할 수가 없어요. 왜? 존경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인데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식. 상대에 관해서 끊임없이 알아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 4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정신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까? 인간은 육체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윤리학에서 보면은 인간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수육한 정신이다. 즉 뭐냐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 손가락을 움직여라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어디로 타고 내려옵니까? 신경을 타고 손끝으로 오죠, 그죠? 그래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그죠? 머리에서 밥을 먹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타고 딱 내려와가지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죠? 이처럼 인간은 수육한 정신, 육체를 가진 정신입니다. 생각이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행동으로 표출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만 해서는 쓸데가 없습니다. 왜? 존재 자체가 수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수육 밖으로 표출돼야 됩니다. 머리로만 배우자 신나게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갖고 내뱉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수육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도 수육화돼야 수육화. 사랑도 표출이 돼야 됩니다. 그 표출되는 사랑의 몇 가지가 첫 번째, 육체적 표현 성관계입니다. 자,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관계는 자, 사랑, 이렇게 했죠. 배려, 책임, 존경. 배려는 무엇입니까? 배려. 상대방에게 성적 쾌감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책임. 내가 배우자로서 상대방이 성적 쾌락을 느끼도록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육체적 구조가 섹스를 하면은 성적 쾌락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존경입니다. 그래서 성적 관계도 무엇입니까? 항상 배려와 책임과 존경을 하고 해야 돼요. 배려와 책임과 존경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서로가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면 성적 쾌락은 뭡니까?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남자의 사정, 단순하게 여자의 오르가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정과 오르가즘을 계속 느끼다 보면 그 쾌감은 굉장히 평준화됩니다. 쾌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실전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오게 되잖아요. 섹스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쾌락의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상대에게 실천내고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부양과 가정생활 유지입니다. 자, 사랑은 무엇입니까? 수육한 존재 인간은 표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퇴근하면 너 상술이 첩비가 내가 12시 한 잔을 애매하게 들어봐. 그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거죠. 아니었어. 아내도 맨날 동창 만난다고 대기가 아마 12시 때가 술이 빼가지가 들어오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밖으로 표출되어야 되는데 가족 부양과 가정생활 유지가 그 표출입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면서, 그죠? 동창 만나는 것도 자제를 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게 뭡니까? 바로 가정생활 유지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부부 사이로 한정하라.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내가 밖에서 바람 피하고 말해. 집에 가서 잘하면 되지. 남자가 여자가 말해. 밖에서는 즐기고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자고 아내하고 남편은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외도를 왜 합니까? 왜 해요? 나의 배우자로부터 성적 쾌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
쾌락의 강도가 아내가 높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는 배우자가 높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는 배우자가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가 굉장히 큰 쾌락을 가져다 주는데 만나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똑같이 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상대장에 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사랑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사랑이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잠깐만 넘어가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산되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관계는 했는데 다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사실상 섹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배려하고 뭡니까? 책임과 존경을 갖고 해야 된다. 항상 내가 쾌락을 느끼기보다는 상대가 느끼도록 배려하고 상대가 쾌락을 원하면 그 쾌락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의 육체적 구조가 쾌락을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존경심, 이걸 가지고 섹스에 임하면 항상 배우자들이 서로 굉장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면 서로가 실증나지 않는 성관계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외화된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슈인데요. 요새 뭐 부부 관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에서. 자, 남편이 섹스를 원하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야, 이게 곤란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날짜, 아내가 원하는 날짜 교차점을 딱 놓으면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배려하라, 배려하라, 배려하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남편이 원하는 날짜에 아내도 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날짜에 남편도 원하는 날짜가 없어요. 그 교착점이 없으면 부부간에 6날째 작용을 하는 섹스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호 배려를 해라. 어느 한편이 권리를 포기해라. 특별하지만 않다면 상대가 원할 때 함께 호응해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욕이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교집합이 너무 많이 없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권리를 단정해줘라.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호를 보내는데 아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도 함께 하라고. 아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남편이 컨디션이 안 좋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면서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성욕에서 비롯됐지만 서로에게 배려라는 관심을 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적 쾌락이 목적이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왜? 자, 성적 쾌락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뭡니까? 강도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느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옆에만 스쳐도 무엇입니까? 온몸이 짜릿짜릿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손잡아도 짜릿짜릿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옹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강도의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섹스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남자가 사정하고 단순하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면요 처음에는 폭발적이 됩니다. 자꾸 사랑도 없이 하다 보면요 민숭민숭해져요. 그래서 뭐합니까? 대부분 나오죠. 성적 매력도 없는 게 남편 아내 보고 딱 한다 하면 아내 남편 보고 합니까? 힘도 없는 게 딱 한다 해. 그래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무관한 섹스는요 결국 부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부부 불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섹스할 때는 항상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외화는 뭡니까? 임신, 출산, 육아. 하나. 자,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지요. 임신을 하면 뭐합니까? 아이가 태어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죠. 교육시켜야죠. 이게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싫어한다. 사랑만 하고 아이를 싫어한다. 이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은 부재입니다. 왜? 사랑을 하면 또 결실물이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물을 무엇입니까? 자식을 방해물이라든가 혹은 엉뚱한 대상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후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존속 아닙니까? 국가 구성원으로서 인류의 존속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데요. 보통 보면은 하나 낳고 말죠. 그래서 묻습니다. 왜 하나 낳고 마느냐 하면은 딱 내서는 말 한마디가 있죠. 겉으로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가 멋지게 한 피하고라고 합니다. 썩는을 딱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도 키우기 더럽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녀는 2명을 낳아야 됩니다. 네. 1명을 낳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부모는 변할 수 있어요. 왜? 돈 적게 들고 신경 덜 써도 되니까. 그런데 부모가 죽었을 때 누가 남겨집니까? 단 한 사람의 자녀가 남겨집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서양 속담에 형제는 역경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부닥끝이 싸우지만은 외적 위험이 닥쳐왔을 때 형제는 항상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고 연세 지긋한 분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하면은 2명을 낳으시고 더 나을 분이 있으면은 2명을 낳으시고 며느리가 계시면 2명을 꼭 낳기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권태기를 극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인간은 권태기를 극복해야 되느냐?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인간의 불안정성. 자, 남자는 여러분 남자가 있습니까? 강인함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강인함, 합리성. 합리성 하는 말은 알죠? 이익을 굉장히 따집니다. 남자는요 밖에 나가면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보면은 여성이 더 합리적일 것도 아닙니다. 여성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면 자기가 무조건 줍니다. 남자는 얼마나 합리적인가 하면요. 술집에 가잖아요. 술 이빨 채잖아요. 이빨 채면 이제 문제스러워 막 봅니다. 보면 변소 가다가 화장실 딱 가면 딱 숨어서 지갑 안 내가 쉐리도 얼마나 딱 보고 나서 술값 내놨나 딱 봅니다. 보고 나서 밖에 나서 문제 딱 봅니다. 정말 내나 하고 그래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갈라내자 하면 좋아합니다. 남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밖에 나가서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뭡니까? 손해볼 짓 안 해요. 여자에게 선물 해주잖아요. 선물 해주면 그게 공짜 줬죠? 아닙니다. 선물 계속 바치면서 계속 원합니다.
손 한번 잡아보려고 막 안아보려고 무지 해보려고 딱 합니다. 이처럼요, 남자는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강인함과 합리성. 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온화함, 따스함과 이타성. 가슴으로 열고 나에게 베푸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강인함과 합리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따스함과 이타성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완성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강인함과 합리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따스함과 이타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합리성과 강인함이 필요할 때는 남자가 나서고 따스함과 이타성이 필요할 때는 여자가 나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권태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고 세 번째, 우리가 통상 보면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사랑이 없어서 이혼을 한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을 만드는 목수도요, 수십 년 노력해서 그 닦은 기술로 문을 만듭니다. 의사도 의대 6년 인턴에서 다 근처가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일심동체가 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단 6년 만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요, 당연합니다. 실정도 나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나오고 성적 불만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금방 갈등 관계로 들어가고 금방 헤어지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습득하고 베푸는데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물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1, 2년 만에 되겠느냐? 아닙니다. 수십 년 걸립니다. 이것은요, 갈등은 평생 뭡니까? 극복해야 될 기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제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곤충은요, 알만 까재끼 놓으면 죽어요. 모성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메뚜기, 사마귀 이런 거 보세요. 가을 되면 어디 알을 놓습니까? 나무나 바위 때 알을 놓고 죽어버리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죽어버립니다. 문어, 연어 어떻게 했습니까? 알 낳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뭡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혼을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뭡니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이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뭡니까?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사랑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닌데, 이혼하면은 아버지가 들고 살기나, 어머니가 들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둘 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10손가락 깨물어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네. 어머니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자식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식이 키가 크든 작든,
어머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놈을 더 사랑합니다. 건강한 자식보다 다리 한쪽 저는 자식이 있다도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녀 자식보다 하나가 미국 머리처럼 되게 못생기게 태어났다면 그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딸들이 날씬한데 뚱뚱한 딸 하나 있으면 그 딸을 더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뭡니까?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못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무엇을 배웁니까? 어머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이타적인 사랑. 자, 아버지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는요, 공부 못하는 자식보다 공부 잘하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못생긴 자식보다 잘생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못난 딸보다 이쁘고 날씬한 딸을 더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을 먼저 받기 전에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자식은 무엇을 배웁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주었을 때 받을 수 있구나. 조건적 사랑, 합리적 사랑을 배웁니다. 어머니로부터 이타적인 사랑, 아버지로부터 합리적인 사랑을 배울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합리적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요, 굉장히 사랑을 줄 줄 몰라요. 받기만 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조화롭게 자식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식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부모가 이혼하면은 부모도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되고, 자녀는 무엇입니까?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다. 나는 생기가 없은 게 이혼해도 돼? 생기가 없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졌고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주례가 묻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랑은 뭐라 하죠? 예, 가잖아, 그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가면 신부가 뭐라 합니까? 네, 가지고 그죠? 네, 가는데. 자, 여기서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예.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예. 그 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지금 백색 드레스에 신부 화장을 한 날씬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까? 맞습니까? 지금 신랑 화장을 하고 제비꼬리 양복을 입고 멋있고 늠름하게 선 지금 현재 신랑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예! 라고 물었을 때 신랑은 그 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아내의 과거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의 미래 쫄쫄하게 너는 모습도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부고 신랑은 사랑합니까? 예,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 신랑이 살아온 과거를 전부 사랑합니다. 현재의 늠름한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늙어가 이빨이 싹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쭈글쭈글해도 뭡니까? 사랑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앞에 어떤 부사나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며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실상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은 부부 간의 문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결혼이 주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고 현실 이식입니다. 사귈 때는 좋지. 항상 뭡니까? 아름답게 화장한 모습,
항상 멋을 낸 모습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결혼 딱 하고 나서 신혼여행 딱 가가지고 딱 프로젝트 샤워하고 뭡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과거에 만났던 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에 딱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생활 좀 지나보세요. 앞에서 방구 뭉치 쌓지. 아침에 일어나 눈에 곱쟁이가 있지. 그죠? 막 그 화장실 문전생기로 똥 쌌지. 이거 뭐 환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괴리를 견뎌야 돼요. 왜냐면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몇 년만 살아보세요. 짜증나지? 예. 뭐 방구로 튼다 그래도 그죠? 서로 폭풍기 쌌지. 예? 그 다음에 뭐 까먹고 말이야 이빨 안 닦아면 고춧가루 막 있는 이빨로 이렇게 사지. 예? 그리고 안에서 똥누면서 말이야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화장실 좀 갖다 줘 이렇게 사고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휴지 좀 나와 이렇게 사고 그것도 한번 갖다 줘야 되고 결혼을 딱 하면서 그게 딱 모든 환상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죠? 막 깨져버립니다. 여기서부터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환상이 깨어질 때 거기서 그것을 현실 인식을 못하면요 바로 뭡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뭡니까? 살면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 인식입니다. 아!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부렸구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샤워를 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나의 아내와 나의 아내 남편도 방문을 끼는구나.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도 똥을 싸는구나. 냄새 나는구나.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하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결혼 생활에 주는 제일 첫 번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성적 기교를 학습하고 연마하라. 사랑에 의해서. 사랑은 다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배려, 책임, 존경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벗어나는 생활은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 지루하지? 안 지루할 수가 있나? 또 서로 보는 걸 보는데. 그죠? 그래, 친구랑 만나고 돌아다니겠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배출하고 돌아다니겠다. 그 다음에 성적 불만으로 바람을 피운다. 아니, 그까요 혼자 살기 위해 결혼했어요. 뭡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정당하다면 혼자 살아야 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벗어나는 생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나가야 될 방향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뭡니까? 부부가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관습 이내라면 항상 뭡니까? 현실과 상대방을 인정해주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뭡니까? 현재 상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개성,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주고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걸 인정하면서 사랑할 때 일심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입니다. 자녀는요, 부부 사랑의 결실입니다. 결실이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되고 낳은 자녀는 반드시 보람있게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태기 극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태기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은 건강하고 이름은 택입니다. 택이, 그죠? 택인데, 자, 이 권태기는 막 가면은 막 무슨 요법회나 정신병원에 가면은 막 서로 작성하고 막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권태기는요, 간단하고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권태기는 무엇인가? 두 가지죠. 첫 번째, 결혼 전후의 차이. 그 다음에 지금 이상의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그 사이의 괴리에서 나오는 불안감과 공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는 굉장히 뭡니까? 아내는 이쁘고 날씬했고 내 앞에서 뭡니까? 밥도 이렇게 안 먹고 자마이도 이뻤다고 이랬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는 무엇입니까?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막 있잖아. 그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고 쫙 빨리 앉아있고 밥 먹고 까락까락 막 트는데 자꾸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차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권태기 봅니다. 아이고 들어보라. 아이고 너 그렇게 하다 보마. 부부 사이는 굉장히 멀어집니다. 이게 권태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상의 상태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죠? 잘 살고 지금보다 더 잘 살려고 계속 추구하면 이 사이에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굉장히 무능하게 보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지금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구분은 동창에 딱 가보니까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상태를 보다 지금 딱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씨 저것도 인간이야. 남편이 보도 못 보고 내용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남편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거니까 밥벌어지로 보입니다. 거기서 권태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요 부모 모임을 했는데 친구 모임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하게 가지고 막 정당 치마 타고 멋있던 게야. 근데 내 마누라 집에 들어가니까 몸빼이 빠지고 띵띵한 배니하고 톡 나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것도 여자가 하다 보면 싫어지는 거야. 저 뭐냐면은 지금 이상의 상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현재하고 차이가 생겨요. 현재하고 차이가 생겨요. 이 차이에서 오는 뭡니까? 불안과 공허가 무엇입니까?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현실. 내가 지금 25명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25명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자꾸 능력도 안 되면서 50평짜리 아파트 자꾸 이사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권태기가 시작됩니다. 내 아내는 배가 통치하고 뚱뚱한데 자꾸 날씬해지라 하다 보면 아내가 싫은 겁니다. 아내가. 거기서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되기도 싫어. 그죠? 남편은 아내 보면 전부 여자가 하면 되기도 싫어. 그래 되면은 거기서 뭡니까? 계속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게 권태기입니다. 이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라. 내가 25명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여기서 행복을 찾아라. 나의 아내가 몸무게가 80kg라면 그 80kg 내에서 1kg, 2kg, 3kg 빼가면서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 급박하게 추구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권태기가 나오고 권태기는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권태기를 체크하는 소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쌀 데가 없어요. 단순해요.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오는 괴리, 그 괴리에서 오는 공함이 바로 권태기입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괴리를 죽이면 됩니다.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인정하지 않고 자꾸 더 그걸 바라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있죠. 그죠? 남편 안 피기도 싫은 거야. 아내 남편도 피기 싫어. 바람을 피고 나갔다. 그 남편도 딴 집에 아내고 피기 싫은 남편이고 그 남편도 피기 싫은 아내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 날씬하고 이쁜 여자 만났다. 이 여자도 그 집에 가면은 천덕꾸러기라. 내가 여자한테 바람을 피우러 나갔다. 우리 집은 남자가 나오더라. 그 남자도 그 집에 가면은 그런 남자예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인간은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남의 남편이든 남의 아내든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단점을 보면은요 반만 떨어져요. 그러나 자꾸 뭡니까? 장점을 발견하는 노력하십시오. 많아요. 밥을 막 남편이 밥 많이 먹는다. 아이고 식중이 밥만 끼고
아, 내 남편 밥 많이 먹으니까 힘도 쉬네. 장점으로 하는 거야, 장점으로. 일요일 되면은 TV 사, 10시, 11시까지. 아이고, 집에 오는 날 이날 좀 다시 TV 자고 하지 말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TV 자는 건가? 자고 있려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면 집안일 해주겠지. 항상 뭡니까?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 이겁니다. 두 가지만 하면 반드시 권태기는 극복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위기만 보고 그래서 이혼하면은 뭡니까? 완전한 사랑은 불가능하지만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간에 대화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설득. 두 번째가 타협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득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설득입니다. 타협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보하는 만큼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항상 설득과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협은 안 되죠. 지금부터 안 할래! 하고 아는 남편은 밥은 해준대 안 할래! 하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에서는 설득과 타협이 돼야 되는데 설득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옳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타협은 내가 양보하는 만큼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내가 상대를 설득할 능력이 없다면 내가 상대와 타협할 능력이 없다면 상대의 말에 받으십시오. 능력이 없이 바로 위협으로 넘어가 버리면 부부간에 험한 말이 몽환 부부싸움이 납니다.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가 타협할 능력이 없다면 배우자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 유지에 굉장히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보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열광을 하시죠. 평소에도 이렇게 하면 저는 목이 다 쉬고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밥을 집에서 많이 먹고 했지. 내가 많이 나왔다. 오늘 들어보니까요,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 우리 경남대학교 교수님 계신 이재인 박사 참 좋은 말씀 책이 들으셨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신지라 믿고 한 번 더 오늘 좋은 강의에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하나가지고 책 소개하고 우리 그 마지막에 계신 손남식 대표님께서 뭐 일이 바쁘신지 토요일 되다 보니까 솔직히 토요일 날을 이렇게 잡은 게 잘못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번에는 1회 때는 저녁에 잡았습니다. 저녁에 잡으니까 또 뭐 주부님들께서 뭐 저녁 식사한다고 바쁘고 이러신 것 같아가지고 토요일 날 하자 뭐 이래 했는데 또 토요일 날 보니 또 연락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입장 일단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지루한 강의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겠거든요. 집에 돌아가시면은 일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운동을 좀 하셔가지고 살을 좀 빼시고 남자분들은 식사 좀 적게 하시고 배달을 좀 빼시고 이러면은 제일 부부간에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 내용을 다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제 느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다음에는 서로 마주보면서 칭찬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께서는 저도 느낍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막 머리 산발해가지고 일어나시는데 조금 한 남편분 한 30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화장부터 먼저 하시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화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남편한테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도 사실은 자주는 안 했더라도 아, 내 와이프도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남편분께서 다른 문을 팔지 않겠다. 이런 제 작은 소망입니다. 앞으로 여자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해주시고 남편분도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 부인이 하시는 어려운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은 좋은 화목한 사랑을 부부 갈등을 극복하는 기술이 안 되겠나 이런 제 짧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으로 요거 우리 맨 끝에 앉으신 분이 우리 열심히 우리 일에 독청하시는 회원님이신데 북랜드에서 늪이라는 이 자전 실화 소설 장편 소설을 쓰신 조진복 작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요 책을 쪽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인 받으시려면 직접 사인 받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